일단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리 변화라는 거하고 화학 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지훈이는 잘 알고 있죠.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뭐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물리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물질의 성질이 바뀌잖아요. 성질이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탕을 먹었을 때 어때요? 살짝 찍어서 혀에 대면 달달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걸 물에다가 넣었을 때 먹으면 어떨까요? 마시면 어떨까요? 그죠? 달달하죠? 그러니까 물과 설탕을 섞었더니 설탕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달달한 맛이 나타났다. 이것은 물리 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소라든지 산소 이 둘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킬 거예요. 어떤 용기에 수소하고 산소를 넣고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었다면 이 수소와 산소는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 화학식으로 잠시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H2 수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O2 산소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떠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이 둘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H2O. 자, 그러면 화살표의 전은 반응 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살표 이후에는 생성물이라고 그러죠. 네, 좋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을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수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계수비라 그러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가 2개 있고 여기 수소 2개 있죠? 계수비는 맞습니다. 여기 산소 2개 있고 여기 산소 1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적죠. 그러면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여기 수소는 2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계수 2를 적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H2 플러스 O2 하면 2H2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이 물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변화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양 변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거 캔이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캔이 찌그러진다고 해서 캔의 성질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컵이 깨지거나 빈 음료에 캔이 찌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종이를 접거나 자르거나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 물리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얼어있는 아이스크림과 녹아있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맛 차이 느끼는가요? 시원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맛의 차이는 없죠. 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열받아서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그죠? 유리창에 김 서리는 건 뭐가 될까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죠. 이 또한 상태 변화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액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죠. 이걸 기화라 그러죠. 네, 좋습니다. 이 또한 상태 변화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확산. 확산 같은 경우는 물에 잉크가 퍼진다. 그죠? 네. 잉크가 퍼진다고 해서 잉크의 성질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어떤 공간을 가는데 거기서 누가 어떤 뭐 오빠나 아니면 누나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또한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이 된다고 해서 향수 냄새가 퍼진다고 해서 그 향수의 성질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물리 변화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해라는 것과 용해라는 것을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또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들 해자 똑같고 저기 모음에서 유하고 요가 들어갔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융해 같은 경우는 열 받아서 열에 의한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융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용해라는 것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용매에 녹는다. 우리 지금 용해도 다 했잖아. 기억나시죠? 용해도. 용해도가 결국 용매의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건 용해가 되는 거야. 근데 설탕이 가열하니까 녹았다. 이거는 융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설탕을 가열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달고나 만들 때요. 볶기 알죠? 볶기. 네. 볶기 할 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조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녹겠죠? 네, 좋습니다. 설탕이 녹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열받아서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융해라 그럽니다. 근데 더 많이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검게 타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화학 변화라 그러죠. 왜? 설탕이 융해가 되면 달달한 맛은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더 가열하게 되면 설탕은 검게 타서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설탕을 약한 불에 가열하면 설탕이 녹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단맛이 난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녹은 설탕을 더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설탕이 검게 변해버리게 돼요. 단맛이 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었고 성질이 바뀌었죠? 얘는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차이로 인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설탕이 녹았다. 설탕이 녹았기 때문에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가 된다. 자, 보이시죠? 네, 이 또한 무슨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변화란 자,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다른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학 변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연소라고 합니다.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오늘 지훈이 같은 경우는 생임하고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수업을 같이 했죠. 이렇게 노란색 앙금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PbI2.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어떤 반응이죠, 이게. 그래서 앙금 생성이 나타난다.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앙금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하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뭐 앙금이라고 한다면 PbI2,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AgCl.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기체가 생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체는 뭘까요, 얘들아? 바로 산소 기체가 되는 거죠.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의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맛 등이 변한다. 네, 그래서 철이 녹슨다. 이걸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자, 화학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철이 녹슬면 철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철이 녹슬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익는다. 그 다음에 김치가 신다.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거 갈변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을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될까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몇 가지 화학 변화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종이를 태운다. 여러분들 종이 태우면 연소 반응입니다. 이거. 네, 연소. 그러니까 뭐가 발까? 열과 빛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부패한다. 음식물이 부패한다는 건 뭘까요? 맛이 변하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있는 달걀이 익는다. 이것도 이 부분도 뭐 맛도 변하게 되겠죠. 물론 냄새도 바뀌게 되겠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 발포종이 뭘까요? 왜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 물에 넣으면 어때요? 뭐 기포가 쫙 일어나면서 바뀌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 또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기체 생성이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덩어리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앙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맛이 변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겠죠? 예, 기체 생성. 자, 이 또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름이 익는다.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반죽만 해가지고 오븐에 넣으면 부풀지 않아요. 뭘 넣어야 될까요? 바로 베이킹 파우더. 그죠? 네, 이걸 넣게 되면 기체가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의 입자의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성질이 바뀌지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물 분자 보이시죠? 이렇게. 예,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 분자를 쓰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물은 H2O라고 적고, 자, O라는 산소 알갱이에 뭐가 붙게 됩니까? 이렇게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물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물 분자가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모양 그대로 있죠. 뭐만 바뀌었을까요? 이 물 분자들 사이의 거리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자 자체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성질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물 분자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빨간 거는요, 산소가 되고 흰색은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물 분자가 산소 분자 2개와 수소 분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 분자가 되었고,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얘는 성질이 하나지만 얘는 성질이 2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분자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분자의 배열 상태만 바뀐 겁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분자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물 분자인데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 상태만 바뀌었습니다. 분자의 배열 상태만 바뀌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상태 변화. 그래서 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뭐 액체에서 고체,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단순히 상태만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원자들이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져서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체인지가 되었죠.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변화를 통해서 바뀌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원자의 배열 전혀 안 바뀌었죠. 지금 이 분자하고, 자, 잠시 한번 지워 볼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보이시는 이 분자랑 이 분자랑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원자의 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 바뀌었습니까? 종류와 개수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종류 바뀌었습니까? 이 모양 그대로 있죠?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 자, 보세요. 이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여기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도 바뀌지 않았고 분자의 개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질량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단순히 상태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화학 변화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지워 볼까요? 네, 좋습니다. 화학 변화를 보시면 이 모양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죠. 그 말은 원자들이 재배열했다는 거죠. 원자들이 재배열 통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 원자가 몇 개 있을까요? 빨간색 원자. 빨간색 원자는요. 하나, 자, 잘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간색 원자는 6개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원자들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어요. 여기 흰색 원자 12개 있고요. 여기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물질의 총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아서 물질의 질량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영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죠? 그 문장으로 표현할 게 있겠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 뭘 할까요?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들의 배열 뭐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뭐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소 기호를 배웠죠. 자,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적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 생성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적었는데 물이 생성되는 반응은요. 자, 수소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산소라는 녀석이 만나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즉 물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게 되면요. 자, 수소는 우리가 H2라고 적습니다. 여러분들 H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H2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요. O라고 적는 게 아니라 O2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냥 두 개를 풍선에 넣고 섞어주면 안 되고요. 강력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에너지원이 바로 전기가 되겠죠. 전기. 그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H2하고 O2하고 반응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기적인 에너지가 꽝 들어가게 되면요. 이들이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서로 만나게 돼요. 네, 만나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H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개수비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몇 개? 1개가 돼 있죠. 그럼 앞에다가 2를 적어서 산소는 2개가 되고 수소는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2개가 있고 여기는 수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2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일까? 자, 보세요. H2라는 것과 EH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거 되게 헷갈리시죠? 자, 볼게요. H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근데 이게 H2는요, 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근데 EH는요,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자, 이거는 공통점은 뭘까요? 원자가 얘는 따로따로 2개가 있죠? 원자 2개 있어요. 얘는 원자 몇 개 있어요? 똑같이 2개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성질이 있는 입자를 말하는 거죠. 자, 어때요? 얘는 이게 한 분자입니다. 분자가 1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떨까요? 분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H라는 원자가 반응을 통해서 2개가 붙어서 분자가 된 것이고요. 얘네들 둘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적을 때 H2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2개 있죠. 그래서 H2에다가 2라고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죠. 산소를 우리가 원소 기호로 O라고 하잖아요. O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데 2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2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반응하면요, 자, 산소 하나하고 H가 몇 개 붙었을까요? 2개가 붙었죠. 그래서 H2O라고 적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죠? H의 개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4개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볼까요? O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자, 반응 전에도 2개, 반응 후에도 2개가 있네요. 어때요? 2개가 같죠? 그래서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입자수 비능.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건 뭘까요? 이거 질소죠? 그 다음 얘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수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될까요? 암모니아라 그러죠? 자, 이거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요, 고온, 고압 상태에서 촉매가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어떤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을 뭐라 할까요? 하버보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질소가 우리가 N이잖아. N 2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N2라고 적죠. 얘는 수소는 H라고 했는데 H 2개가 붙어 있는 게 몇 개 있죠? 네, 좋습니다. 3개 있죠. 그랬더니 뭐가 나올까요? N 하나에 H가 몇 개 붙어 있습니까? 3개 붙어 있죠. 그래서 NH3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기 개수 있죠? 개수. 이 개수가 바로 분자 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개수비가 1대 3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자 몇 개 있습니까? 1개, 분자 몇 개 있죠? 3개. 몇 개의 분자가 만들어졌죠? 2개의 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수비나 분자 수비나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많이 또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대 3대 2가 개수비지 질량비는 아니에요. 이들의 질량비를 물었다. 그러면요, 애들도 이렇게 생각해.
질량비라고 하면 1대 3대 2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질량비는 절대 1대 3대 2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질량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질량비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알 수 없습니다. 질량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질량을 알아야만이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적어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꼭 오늘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자의 크기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학생 그런다. 선생님 이게 원자의 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자의 크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 알 수 없어요. 모양도 알 수 없고 질량도 알 수 없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또한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 나타나는 앞에 있는 이 계수비는 결국 무슨 비가 될까요? 바로 분자수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